네, 이원경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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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네. 설명을 해주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큰 규모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거래량이나 시장 규모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거래량 기준으로 한 1조 달러 정도 전후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부진해지면서 한 8천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고 네. 올해는 8월까지 YTD 기준으로 한 6천억 달러 정도 기록을 네. 했습니다. 1조 달러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네. 이 글로벌 이 전체 상업용 부동산을 보자면 네. 조금 작게 느껴지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전체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조금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촬영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랑은 다르게 그렇죠. 중앙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를 뭐 다 취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 데이터베이스 업체 거기로부터 이제 거래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CA라고 하는 미국계 그런 부동산 거래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고 있고 거기서 이제 집계하는 공표하는 규모가 한 1조 달러 전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의 이 거래 완벽하게 파악은 조금 어렵다. 네. 약간의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뭐 그 질문에는 제가 yes and no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yes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적인 거래량을 다 취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yes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고 no라고 대답을 드린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좀 큰 특징 하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소수의 플레이어들에게 거래 사례, 투자권들이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 자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업력이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소수의 운영사들한테 자금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 10년 이상 굉장히 호황기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좀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좀 운용 능력도 검증이 됐고 그 자본력도 있는 그런 소수의 상위 운용사에게 딜들이 계속 몰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수년째 누적이 되어 있고 뭐 수치로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 글로벌 부동산 펀드 모집액 중에서 24% 정도를 그 블랙스톤이라는 미국의 투자자 그리고 브룩필드라는 캐나다 운용사에서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소수의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은 딜을 하고 있고 이 RCA라는 회사가 활발한 운용사들과는 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딜들은 대부분 취합이 된다 그렇게 보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no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요, 이 투자하는 자산이나 지역에도 약간 쏠림 현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쏠림 현상이 있어요. 있어서 이제 자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상업용 부동산 자산 유형이 오피스 빌딩, 쇼핑몰, 물류센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피스 섹터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해요. 이유는 부동산 이 자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질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님들 이렇게 주변의 건물들 보시면 뭐 건물 층수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피스 건물은 일단 임차인이 기업 한 종류이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도 좀 긴 편이고 계약 구조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규격화된 자산이다. 이해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쉬운 자산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 자금에서 한 30% 정도가 이제 오피스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재택근무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오피스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반사이익으로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일 섹터로는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는 섹터가 네.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어떨까요? 지역도 사실은 조금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그에 앞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여러 것들이 변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많은 부분이 변했는데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유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주택시장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미국 주택 담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을 여러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 그런 담보였던 미국 주택을 뭐 너도 나도 약간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면서 가격이 계속 이제 조정이 왔었던 네. 그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보유했던 자산을 조금 빠르게 매각을 하려고 하면은 가격을 좀 낮춰서 빨리 매매 거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잠재 수요자들이 많은 시장에서 거래가 더 빨리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좀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아무래도 투자자를 좋아하는 그런 소수의 도시들로 자금이 계속 쏠리는 현상이 지금 좀 장기간 있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역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도시 중에 한 15개 도시 네. 그 정도가 전체 글로벌 투자 자금의 한 30% 정도를 흡수하면서 약간 좀 쏠림 현상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뭐 저희가 여행도 많이 간 도시들 뭐 뉴욕, 파리, 네. 런던 그리고 뭐 LA,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도쿄 요 6개의 도시들은 수년간 순위 상위 6위.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순위만 변동이 되고 투자 자금이 이 6개 도시들로 계속 쏠리는 네. 현상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요. 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그전에도 계속 좋아지긴 했었지만 네. 뭐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이 비교 대상이 되는 도시들에 비해 나쁘지 않았어요. 뭐 오피스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재택근무 많이 하면서 좀 공실률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 공실률 상승폭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좀 높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물류센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인터넷 쇼핑을 워낙에 몇 년 전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투자 환경이 좋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에 주목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2021년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글로벌 투자 자금을 두 번째로 많이 흡수해서 약간 순위가 급부상한 그런 도시고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자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서울에 투자하는 걸 좋아해서 글로벌 투자 수요랑 자국 수요가 어우러져서 네. 굉장히 투자 자금 규모로는 큰 규모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이 상위 도시들을 네. 다 짚어주셨는데 이 중국이 네. 없어요. 헝다라는 중국 이 부동산 네. 개발업체가 도산 위기에 네, 처해 네, 있고 네. 앞서 잠시 리만 사태도 네, 얘기하셨듯이 네, 네, 네. 이 같은 맥락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네. 어떤가요? 굉장히 우려하시는 약간 네. 톤인데 일단은 맞아요. 일단은 이제 뭐 중국 시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투자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자금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도시에는 빗겨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뎁스 있게 스터디가 된 건 아니어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관점에서는 지난번 리만 위기처럼 뭐 미국 주택 시장의 경기 하락이 글로벌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지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소수의 도시로 쏠리는 현상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전체의 투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헝다그룹 같이
중국에 있는 부동산 개발사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중국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네. 그게 뭐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좀 퍼질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중국 회사가 글로벌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도 많지가 않아요.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상업용 투자 시장에서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헝다그룹 같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덩치가 큰 담보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헝다그룹이 뉴욕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면은 그 뉴욕에 있는 오피스 건물을 시장가보다 낮춰서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려고 하면서 네. 그 시장의 가격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중국 자본이 글로벌 시장에 투자한 게 전체 시장이 1%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1%가 다 시장가보다 낮게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관점에서는 적어도 중국 시장의 어떤 리스크, 글로벌 전체로 번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리만 사태 얘기 듣다가 중국 이렇게 네. 들으니까 제가 사실 우려를 굉장히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글로벌 리츠를 투자하셨는데 동일한 뉴스가 들려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부동산 비슷한 개발사가 어려움에 처했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사실 뭐 미국 시장은 전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육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이 있으면 뭐 글로벌 시장을 번지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런 경로예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유념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중국 시장의 사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알겠습니다. 오늘 이원경 연구원님과 함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에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